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도 6월 EJU 시험 오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5시쯤에 가다반 일단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요 영상은요 물리 전체 문제를 가볍게 리뷰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재미삼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안 보셔도 돼.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푹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충전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영상 일단 당일에 찍어놓고 나중에 또 참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카이브 만든다 생각하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 이제 11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어려웠다라고 적어놓고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어려웠다라고 판정하는 근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1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개수가 평소보다 적고요. 조금 헷갈리거나 오답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 개수가 좀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쉬운 유형이다, 쉬운 주제다 할지라도 출제하는 방식이 좀 낯선 경우도 있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도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도 좀 걸리는 회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화학이 생각보다 좀 쉬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풀이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난이도 어려움이고요. 일단 역학은 문제들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출제 방식이 조금 낯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른 파트들은 평소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비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역학부터 얘기를 해보죠. 1번 문제 힘의 평형 문제죠. 실이 3개 나왔고 2개는 천장에 매달려 있고 나머지 하나가 아래쪽에 쭉 늘어져 있고 질량이 m짜리 물체가 붙어 있을 때 힘의 평형 이용해서 장력 하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힘의 평형 쓰실 때는 힘을 다 찾고요. 두 방향으로 분해해서 식 2개 세워서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힘 3개의 화살표를 벡터로 합쳤을 때 0이 된다.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림으로 푸는 게 조금 더 빠른 문제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그냥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늘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2번 포물선 운동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써서 푸는 게 아니고 그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수능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정오 판정하는 문제였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이제유에서는 안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오늘 나와버렸죠. 약간 당황스럽지만 문제 자체는 쉬운 거였습니다. 이런 거 이제 틀리시면은 안타까운 실수였을 것 같고요. 그죠?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오 판단하는 건데 그죠? 정오 판단 잘 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마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뭐가 나오더라. 그런 상황을 이제 2개 준 거죠. 두 번째 실험은 m짜리 물체에 하나 더 m 올려놓고 또 다른 힘으로 당겼더니 가속도가 다른 게 나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운동방 정식 쓰셔야 되고요. 운동마찰력을 고려해서 운동마 정식 쓰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첫 번째 실험이랑 두 번째 실험의 운동마찰력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낯설게 느낀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용설 진자인데 이게 이제 단진동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최대 속력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위치까지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랑 비교를 하는 거였죠. 그죠? 자유낙하 시킬 때 갖게 될 속력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하시면 되고, 단진동 최대 속력은 단진동의 특징을 좀 외워두신 분은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상가함수 이용해서 최대 속력 빠르게 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학생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은 마찰 있고 그 다음에 충돌도 하는 문제네요. 어떤 탄환이 쭉 날아와서 물체랑 부딪히고 충돌 후에 물체가 일체가 되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마찰 때문에 느려지면서 결국 멈추더라 그런 세팅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니까 맞추실 수 있을지 않았을까. 충돌이니까 운동량 보존 쓰시고
나중에는 이제 쓰려고 하는 동안 마찰열 생각하면서 에너지 보존식 쓰시고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실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각도 세타 제로만큼 들춘 다음에 살며시 놔줬을 때 와리가리 할 건데 결국은 원운동 문제겠죠. 그죠? 원운동의 최하점을 지나갈 때 장력이 최대였을 거고 그때 장력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원운동의 운동방정식 잘 쓰시고 최하점에서의 속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처리하시고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운동 문제 치고는 뭐 전형적인 처리 연속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출제 그림이나 그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볼게요. 그래서 역학 넘어가기 전에 문제 개별로 따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는데 약간 낯설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들어가서 연력학 첫 번째 문제 실버 문제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그죠? 두 물체가 질량이 같은 바람에 계산할 것도 거의 없었단 말이야. 한 줄 쓰자마자 답이 눈에 보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이 해결 가능합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없죠. 계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8번 연력학 두 번째 문제인데 피스톤 오른쪽에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체는 벽으로 단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코크가 막혀 있는 세팅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의 기체가 따로 놀다가 코크를 열어가지고 기체를 혼합시켜줍니다. 혼합시켜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이 밀리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세팅이었는데 결국은 혼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덩어리 기체가 됐는데 기체 부피가 증가했다 그런 세팅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읽힐 수가 있고요. 조금 그림만 봐도 벌써 뇌에 사고가 정지가 오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파악만 되셨다 하시면은 결국 필요한 거는 상태방 정식 3줄 아니면 4줄 연립하시는 거였고요. 네, 8번이 조금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난이도도 높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PV 그래프 나왔고요. PV 그래프 상에서 한 사이클 돌아가는 상태 변화를 주고 그 상황에 열 효율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기체 종류가 딱히 뭐라고 안 알려져 있고 정적 몰 비율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정적 몰 비율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처리하셔야 되고 연력학 1법칙 이용해서 열도 흡수하는 연력만 다 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순수하게 하는 일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분수로 처리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동안 실수할 여지가 꽤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렬 구하는 거는 조금 실수할 여지가 항상 남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연력학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쉬웠는데 그에 반면에 나머지 두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볼게요. 파동 파트죠. 그죠? 파동 파트 첫 번째 문제 문제번호 10번이고요. 진동 그래프 주고 그 다음에 파형 그래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울 건 없어요. 매번 연습을 한 그런 유형일 건데 한 가지 주의점은 시각 3일 때의 파형 그래프를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시각 0일 때의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거를 좀 잘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 11번 넘어가시면은 도플러 효과 문제입니다. 도플러 효과 문제고 공식을 외우고 발라주시고 반사판이 있을 때 처리 방식 익혀두신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놀이의 진동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들어오는 소리랑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 각각의 진동수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11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12번 렌즈가 나와버렸죠. 렌즈가 나와버리네 이거. 그지? 일단 볼록 렌즈 작동하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30초 컷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식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공식 적용하든 작도를 했든 간에 어떻게 했든 30초 컷 문제이기 때문에 렌즈를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꿀 문제였는데 이거 그죠? 상당히 꿀 문제였는데 보통 이제 렌즈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주제가 마이너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릴 줄 알고 공식 적용할 줄 안다 해도 실수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파동은 실수 여지가 좀 있고 렌즈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학 볼게요. 전자기학 첫 번째 문제 13번 문제인데 점전화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가속 없이 이동시켜줬을 때 외부에서의 E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거랑 외력의 1 관계를
말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하려다 보니까 전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무한원을 기준으로 공식으로 처리까지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4번 볼게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콘덴서가 포함된 회로 해석 문제죠. 그죠? 콘덴서 처리하실 줄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직류회로 문제가 나왔는데, 직류회로 검류계 쪽에 전류가 안 흐르게 하려면은 가변 저항의 저항치가 몇으로 해야 될까,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회로를 보는 눈이 웬만큼 높지 않은 이상 이거 바로 안 보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학습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못 푸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고 전위 관계를 바로 볼 수 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잘 안 보이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좀 어려웠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 자, 16번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죠.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거는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죠? 비율 관계도 잘못하면은 실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힘 관계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실수 여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헷갈리거나 실수 여지가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 16번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로렌츠 힘 때문에 등속원 운동하는 케이스죠. 요 문제는 쉬운 편이에요. 그죠? 요 주제를 연습을 해두셨으면 요거는 이제 항상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다만 요것도 이제 실수 여지가 어떤 게 있냐면 반바퀴 도는데, 그죠? 반원을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t라고 했으니까 주기 구해놓고 그거 t입니다 하고 식 처리하시면 아마 거기서 틀렸을 겁니다. 여기서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난이도는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은 전자기유도 문제인데, 코일이 자기장이 걸려있는 영역으로 쭉 들어갔다가 쭉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동안 자속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렌즈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등에 의해서 전류 방향, 전류 세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유지될까, 그런 거 따져주면 됩니다. 연습을 해두신 분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대신에 방향 실수 같은 거는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자 파트. 원자 파트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X선 관련해서 최단 파장에 대해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죠. 19번. 이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지? 전자가 가속전압 V에 의해서 가속이 된대요. 그러면은 그때 갖게 될 운동 에너지가 E 곱하기 V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이 운동 에너지를 있는 거 다 잃었을 때 그때 나오는 빛이 가장 강렬한 빛이자 파장이 최대한 가장 짧은, 그죠? 최대한 파장의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 빛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파장을 구해주시면 되죠. 근데 빛의 에너지는 파장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람다분의 HC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식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람다로 정리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원자 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연습 한 번만 해두셨으면은 30초 만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학은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낯설고요. 연력학은 두 문제, 세 번째, 요 두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요. 그다음 파동은 첫 번째 문제 실수 여지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고, 세 번째 문제는 주제가 마이너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다음에 전자기학은 첫 번째 거 뭐 할만하고 두 번째 거 할만한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15, 16번이 좀 오답이 높아질 것 같고, 17번은 실수 여지 있고 18번도 실수 여지가 있습니다. 19번은 원자는 연습해 두셨으면 했을 거고 전혀 안 했다 하시면은 좀 틀렸을 가능성도 있고 하네요. 그래서 총평은 어려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 일단 지금 시기가 6월이잖아요. 그죠? 6월은 어차피 1년의 중간 시즌이기도 하고 하니까 중간 점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좀 먹어주세요. 사실 공부를 그 전 해에 1년 이상
했다 하지 않은 이상 6월에 시험 잘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양이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을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되 6월에 혹시라도 점수가 잘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잘 올려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좀 피곤하네요, 시험날은.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본 거는 당분간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점수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받아보도록 하는 걸로 하시고 신경 쓰지 맙시다. 아시겠죠? 잘 쉬시고 재충전 잘 하셔서 하반기도 열심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